설탕물로 암을 치료했습니다. 가짜 수술로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위약으로 우울증이 완치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나 우연이 아닙니다. 실험실에서 증명된 과학적 사실입니다. 우리의 뇌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생각만으로도 DNA가 변화하고 믿음만으로도 현실이 바뀝니다. 당신이 바로 플라시보입니다. 당신의 생각이 현실이 됩니다.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세계적 뇌과학자 조 디스펜자 박사의 당신이 플라시보다를 통해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현실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힘을 활용할 수 있는지 과학적 증거들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당신의 모든 상식을 깨뜨릴 것입니다.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줄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의 뇌가 가진 놀라운 힘, 그 비밀을 파헤치는 여정을. 당신이 플라시보다. 조 디스펜자, 샨티 출판사. 플라시보의 과학적 증거. 의학의 역사에서 가장 놀라운 발견 중 하나는 설탕물이나 가짜 약으로도 실제 치료 효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플라시보 효과입니다. 환자들은 자신이 받는 것이 가짜 약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진짜 약과 동일한 효과를 경험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부작용까지도 그대로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이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1955년 한 획기적인 연구가 있었습니다. 13명의 진행성 림프종 환자들에게 크레비오젠이라는 새로운 항암제를 투여했습니다. 환자들은 모두 극적인 호전을 보였습니다. 종양이 녹아내렸고 통증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신문에서 크레비오젠이 효과가 없다는 기사를 접한 후 모든 환자의 증상이 다시 악화되었습니다. 의사들은 다시 한번 희망을 주는 거짓말을 했고 놀랍게도 환자들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뇌과학 연구는 플라시보 효과가 단순한 착각이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환자가 진통제를 받았다고 믿을 때 뇌에서는 실제로 엔도르핀이 분비됩니다. 파킨슨병 환자가 위약을 받고도 도파민이 증가했습니다. 우울증 환자의 뇌 활성도가 실제 항우울제를 복용했을 때와 동일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이는 우리의 생각이 실제로 뇌의 화학적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 놀라운 것은 플라시보 효과가 면역 체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단순한 설탕물을 면역 억제제라고 믿게 했더니 실제로 환자들의 면역세포 수치가 감소했습니다. 반대로 면역력이 증가할 것이라고 믿었을 때는 면역글로불린과 T세포가 증가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DNA 수준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플라시보 효과의 더 놀라운 점은 학습된 반응으로도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실험자들은 여러 번 특정 약물을 투여받은 후 같은 색의 위약을 받았을 때도 동일한 신체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녹색 알약으로 진정제를 복용하다가 같은 색의 설탕약을 받았을 때도 진정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카페인 음료를 마시다 카페인이 없는 같은 브랜드 음료를 마셔도 각성 효과를 경험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뇌가 특정 경험을 조건화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의사의 태도와 환경도 플라시보 효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같은 위약이라도 의사가 확신에 찬 태도로 약효를 설명할 때 치료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비싼 위약이 싼 위약보다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유명 브랜드의 위약이 일반 약품보다 더 강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주사로 투여된 위약이 알약보다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믿음이
다양한 맥락적 단서들에 의해 강화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노세보 효과도 존재합니다. 부정적 기대가 실제 부정적 결과를 만들어내는 현상입니다. 환자들에게 부작용을 자세히 설명했을 때 위약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작용이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암 환자들이 화학요법의 부작용을 예상할 때 실제 치료 전부터 메스꺼움을 느끼는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부정적 믿음도 긍정적 믿음만큼이나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이러한 플라시보 효과를 윤리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의 한 연구에서는 환자들에게 위약임을 알려주고도 플라시보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들에게 이것은 위약이지만 당신의 뇌가 스스로를 치유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했을 때도 상당한 증상 호전이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 안에 있는 자연적 치유력을 의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당신의 뇌가 현실을 만드는 방법. 뇌는 생각과 경험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무언가를 경험할 때나 그것을 생생하게 상상할 때나 똑같은 신경회로가 활성화됩니다. 피아니스트가 실제로 피아노를 칠 때나 머릿속으로 연주를 상상할 때나 동일한 뇌 영역이 작동합니다. 운동선수들이 실제 훈련을 할 때와 이미지 트레이닝을 할 때도 비슷한 신경 패턴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만으로도 뇌의 구조가 바뀔 수 있는 이유입니다. 신경과학자들은 이를 자기지시적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단순한 생각이나 상상만으로도 새로운 신경회로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문자 그대로 뇌의 물리적 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운동을 통해 근육이 발달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생각은 뇌의 운동이며 반복된 생각은 뇌를 재구성합니다. 우리의 모든 감정은 과거 경험의 기억이 만든 생화학적 결과물입니다. 특정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은 실제로는 과거의 유사한 경험에서 학습된 반응일 뿐입니다. 화가 날 때면 우리 몸에서는 특정한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됩니다. 이러한 화학 물질들은 우리 몸의 상태를 즉각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근육이 긴장되며 호흡이 가빠집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우리의 몸은 이 특정한 화학 물질 조합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감정 상태가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들의 몸이 그 감정이 만들어내는 화학물질에 중독되어 있는 것입니다. 뇌는 끊임없이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합니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가올 상황을 예측하고 그에 맞는 생화학적 상태를 미리 만들어냅니다. 발표 공포증이 있는 사람은 발표 상황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실제 스트레스 반응이 시작됩니다. 이는 단순한 심리적 반응이 아닌 실제 생리적 변화입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손바닥에 땀이 나며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예측이 현실을 만들어내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뇌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그 예측이 다시 현실이 되는 순환적 패턴을 만듭니다. 이러한 패턴은 자기 강화적이어서 한번 형성되면 계속해서 같은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같은 상황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이유입니다. 생각과 감정은 특정한 뇌파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일상적인 사고가 이루어질 때는 베타파가 우세하게 나타납니다. 이는 주의력과 분석적 사고와 관련된 뇌파입니다. 더 깊은 명상 상태에서는 알파파가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우리의 뇌는 더 수용적이고 창조적인 상태가 됩니다.
더 깊은 의식 상태에서는 세타파가 나타나는데 이는 깊은 통찰과 치유가 일어나는 상태입니다. 각각의 뇌파 상태는 서로 다른 화학 물질을 분비하도록 만듭니다. 스트레스 상태의 베타파는 코티솔과 아드레날린을 증가시킵니다. 반면 알파파와 세타파 상태에서는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증가합니다. 이러한 뇌파의 변화는 실제로 유전자 발현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은 신경망에 저장됩니다. 반복되는 생각은 더 강한 신경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이는 마치 숲속의 길이 만들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자주 다니는 길은 점점 더 뚜렷해지고 걷기 쉬워집니다. 새로운 생각을 하면 새로운 신경 경로가 형성됩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경로는 처음에는 약하고 불안정합니다. 오래된 패턴으로 돌아가기 쉽습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가 어려운 이유입니다. 새로운 생각과 행동이 습관이 되려면 지속적인 반복이 필요합니다.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신경회로가 안정화되기까지는 최소 21일이 필요합니다. 이 기간 동안 일관된 실천이 중요합니다. 감정은 특정한 에너지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노, 두려움, 불안과 같은 낮은 진동의 감정은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킵니다. 반면 사랑, 기쁨, 감사와 같은 높은 진동의 감정은 에너지를 증가시킵니다. 각각의 감정은 고유한 전자기장을 만들어냅니다. 이 에너지장은 실제로 측정이 가능합니다. 하트메스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심장은 강력한 전자기장을 형성하며 이는 주변 환경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긍정적인 감정 상태에서는 이 장이 더욱 일관되고 조화로운 패턴을 보입니다. 부정적 감정 상태에서는 혼란스럽고 불규칙한 패턴이 나타납니다. DNA 역시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반응합니다. 후성유전학 연구는 환경과 경험이 유전자 발현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질병 관련 유전자들이 활성화되고 평화로운 상태에서는 치유 관련 유전자들이 켜집니다. 연구자들은 DNA가 빛을 방출하고 흡수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생체 광자의 방출 패턴은 우리의 감정 상태에 따라 변화합니다. 긍정적인 감정 상태에서는 더 강하고 일관된 광자 방출이 일어납니다. 부정적 감정 상태에서는 이 패턴이 약해지고 불규칙해집니다. 이는 우리의 의식이 실제로 DNA 수준에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자물리학은 의식과 물질의 관계에 대한 혁명적 통찰을 제공합니다. 코펜하겐 해석에 따르면 입자는 관찰되기 전까지는 확률의 파동 상태로 존재합니다. 관찰이 일어나는 순간에만 특정한 위치와 상태로 구체화됩니다. 이중슬릿 실험에서 전자는 관찰되지 않을 때는 파동처럼 행동하다가 관찰되는 순간 입자로 붕괴됩니다. 이는 우리의 의식이 실제로 물질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관찰자의 의도나 기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찰자 효과입니다. 우리가 어떤 현실을 기대하고 관찰하느냐에 따라 실제 현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하루 평균 6만에서 7만 개의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 중 90% 이상이 전날과 동일한 생각이라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같은 생각을 반복하면서 같은 감정을 경험하고 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이러한 반복은 신경회로를 더욱 강화시킵니다. 부정적인 생각 패턴은 더 많은 부정적 감정을 만들어내고 이는 다시 부정적 생각을 강화합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변화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그들은 문자 그대로 과거의 감정에 중독되어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려면 이 순환을 깨야 합니다. 새로운 생각과 감정 패턴을 의식적으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뇌의 기본 상태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불립니다. 이는 특별한 일을 하지 않을 때 활성화되는 뇌의 영역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상태에서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시간을 보냅니다. 하루의 70% 이상을 스트레스나 불안 상태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는 창조적 사고나 직관을 방해합니다. 새로운 가능성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같은 현실을 계속해서 재창조하게 됩니다. 이 패턴을 바꾸려면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순간에 더 많이 머물러야 합니다. 새로운 미래를 상상하고 그것을 감정적으로 경험해야 합니다. 뇌는 현재와 미래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떤 결과를 생생하게 상상하면 뇌는 그것이 이미 일어난 것처럼 반응합니다. 올림픽 선수들이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성공적인 수행을 반복적으로 상상하면 실제 수행 능력이 향상됩니다. 같은 원리가 모든 영역에 적용됩니다. 원하는 미래를 지속적으로 상상하고 감정적으로 경험하면 뇌는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신경회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비전보드나 시각화가 효과적인 이유입니다. 우리의 뇌는 이미지와 감정을 통해 가장 잘 학습합니다. 감정의 강도는 변화의 속도를 결정합니다. 단순한 생각보다 강한 감정을 동반한 경험이 더 빠른 신경학적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이는 트라우마가 순식간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강한 긍정적 감정도 빠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깊은 감사나 무조건적 사랑을 경험할 때 뇌의 구조는 즉각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고 새로운 단백질이 만들어지며 유전자 발현이 변화합니다. 이것이 피크 경험이 변화의 촉매가 되는 이유입니다. 감정의 강도가 높을수록 변화도 더 깊고 빠르게 일어납니다. 일관성과 반복이 변화의 열쇠입니다. 새로운 신경 회로를 만드는 것은 새로운 길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에너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패턴으로 돌아가려는 강한 관성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려면 지속적인 반복이 필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습관이 형성되기까지 최소 66일이 걸립니다. 이 기간 동안 같은 생각과 감정을 의식적으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명상하고 새로운 미래를 시각화하며 원하는 감정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러한 일관된 실천이 새로운 신경회로를 안정화시킵니다. 의식 상태의 변화는 현실 창조 능력을 극대화합니다. 일상적인 베타파 상태에서는 변화가 어렵습니다. 기존의 프로그래밍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알파파나 세타파 상태에서는 잠재의식에 직접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뇌는 더 수용적이고 프로그래밍이 용이한 상태가 됩니다. 많은 치유의 기적들이 바로 이런 깊은 의식 상태에서 일어났습니다. 명상이나 기도 중에 일어나는 즉각적인 치유, 깊은 통찰, 극적인 변화들이 이를 증명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는 양자장에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집단적 차원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마하리시 효과 연구에서는 대규모 명상 그룹이 주변 지역의 범죄율을 낮추고 사회적 조화를 증가시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의식이 만드는 에너지장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강한 평화와 사랑의 상태는 주변 사람들의 뇌파도 동기화시킵니다. 이것이 집단 의식의 힘입니다. 우리 각자의 변화는 전체의 변화에 기여합니다. 한 사람의 깨어남이 다른 이들의 깨어남을 촉진합니다. 변화를 만드는 실천법.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자신의 현재 프로그래밍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부터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생각들을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감정이 습관적으로 나타나는지 주목합니다. 몸의 상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차립니다. 특정 상황에서 반복되는 반응 패턴을 발견합니다. 과거의 어떤 경험들이 현재의 반응을 만들어내는지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자각이 없다면 어떤 변화도 불가능합니다. 자신의 무의식적 패턴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관찰자의 위치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 새로운 프로그래밍을 위한 시간을 만듭니다. 이른 아침 뇌가 아직 알파 상태에 있을 때가 가장 좋습니다. 이때는 잠재의식이 가장 수용적인 상태입니다. 조용한 장소에서 편안한 자세로 앉습니다. 깊은 호흡을 통해 현재 순간에 집중합니다. 원하는 미래의 모습을 선명하게 시각화합니다. 그 미래에서 느낄 감정을 현재 시점에서 경험합니다. 모든 감각을 동원하여 그 경험을 실제처럼 만듭니다. 이미 그 미래가 실현된 것처럼 감사함을 느낍니다. 이러한 연습을 매일 일관되게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의 강도를 높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한 상상이나 생각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같은 감정적 경험이 필요합니다. 마치 좋아하는 영화를 보면서 완전히 몰입하는 것처럼 새로운 미래에 감정적으로 몰입해야 합니다. 그 상황에서 느낄 기쁨, 성취감, 감사함을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체험합니다. 가슴이 벅차오르고 온몸에 전율이 흐르며 눈물이 날 만큼 강렬한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강한 감정이 빠른 신경학적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감정이 진정성 있고 강렬할수록 변화도 더 빠르게 일어납니다. 과거의 정체성에서 벗어나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과거의 경험들로 자신을 정의합니다. 난 항상 이런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새로운 가능성을 막습니다. 과거의 상처나 실패가 현재의 한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질문합니다.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내가 아니다. 나는 매 순간 새롭게 창조되고 있다. 과거의 경험이 나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는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전의 정체성을 벗어던지는 의식적인 선택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자아상을 만들어가는 적극적인 과정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닌 정체성의 근본적 재구성입니다. 신체는 변화의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새로운 감정과 상태에 걸맞은 자세와 움직임을 의식적으로 만들어냅니다. 자신감 있는 사람처럼 걷기 시작합니다. 성공한 사람처럼 미소 짓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평화로운 사람처럼 호흡하기 시작합니다. 원하는 미래의 모습을 현재의 몸으로 표현합니다. 이는 단순한 연기가 아닙니다. 신체의 변화는 즉각적으로 뇌의 화학적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자세가 바뀌면 호르몬 분비가 달라집니다. 표정이 바뀌면 감정이 따라 바뀝니다. 움직임이 바뀌면 에너지 상태가 변화합니다. 몸이 먼저 변하면 마음이 따라오게 됩니다. 환경의 변화도 동반되어야 합니다. 같은 환경은 같은 생각과 감정을 트리거합니다. 매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며 같은 사람들을 만난다면 새로운 자신이 되기 어렵습니다. 의식적으로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책상의 위치를 바꾸고 새로운 경로로 출근하며 다른 카페에서 커피를 마십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활동을 시도하며 새로운 장소를 방문합니다. 변화된 환경은 새로운 신경 연결을 자극합니다. 뇌가 새로운 방식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환경이 의식을 바꾸는 방식입니다. 일상의 작은 순간들이 연습의 기회가 됩니다. 매 순간 자동적 반응을 멈추고 새로운 선택을 합니다. 화가 날 때 평소와 다르게 반응해 봅니다. 불안할 때 다른 방식으로 대처해 봅니다. 익숙한 상황에서 새로운 행동을 시도합니다. 이것은 의식적인 불편함을 동반합니다.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드는 과정은 항상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그러나 이 불편함을 통해서만 변화가 일어납니다. 편안함의 영역을 벗어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매 순간의 작은 선택들이 새로운 자신을 만들어갑니다. 명상은 변화를 가속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명상을 시작합니다. 먼저 호흡에 집중하여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점차 뇌파가 베타에서 알파로, 더 나아가 세타 상태로 들어갑니다. 이때 잠재의식이 가장 수용적인 상태가 됩니다. 과거의 감정과 기억들을 하나씩 놓아보냅니다. 새로운 미래를 생생하게 시각화합니다. 그 미래에서의 감정을 현재로 가져옵니다. 이 과정에서 강한 감정적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눈물이 흐르고, 때로는 전율이 느껴지고, 때로는 강한 기쁨이 찾아옵니다. 이러한 감정적 해방이 변화의 촉매가 됩니다. 매일 최소 2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록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매일 저녁 그날의 변화를 기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새로운 선택을 했는지, 어떤 감정을 경험했는지, 어떤 통찰을 얻었는지 상세히 적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 패턴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기록합니다. 진보를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표들을 만듭니다. 명상 중에 경험한 것들도 자세히 기록합니다. 미래의 비전도 구체적으로 써내려갑니다. 이 기록들은 변화의 여정을 추적하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또한 작성하는 과정 자체가 새로운 신경회로를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손으로 쓰는 것이 키보드로 타이핑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신체 건강에 대한 관리도 필수적입니다. 뇌의 변화는 신체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수면은 새로운 신경회로를 공고히 합니다. 적절한 운동은 뇌의 가소성을 높입니다. 건강한 식단은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합니다. 특히 오메가3, 비타민 D, 마그네슘과 같은 영양소는 뇌의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과도한 카페인이나 알코올은 피합니다.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만듭니다. 충분한 물을 마시고 가능한 한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이러한 생활 습관의 변화가 뇌의 변화를 지원합니다. 신체와 뇌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도 새롭게 정립해야 합니다. 부정적이거나 독성이 있는 관계를 정리합니다. 변화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같은 방향으로 성장하는 사람들과 교류합니다. 멘토나 코치를 찾습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습니다. 변화의 여정을 함께할 동료들을 만납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배우는 커뮤니티를 형성합니다. 관계는 변화를 촉진하거나 방해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환경적 요소입니다. 따라서 의식적인 관계 설정이 필요합니다. 실패와 후퇴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변화의 과정은 결코 선형적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큰 진전이 있다가도 갑자기 옛 패턴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과정의 일부입니다. 실수나 후퇴를 자책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을 학습의 기회로 삼습니다. 무엇이 트리거가 되었는지 분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취약해지는지 이해합니다. 실패의 경험도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완벽함이 아닌 진정성 있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변화의 여정입니다. 기념일과 의식을 만듭니다. 변화의 여정에서 중요한 이정표를 설정합니다. 작은 성공도 축하하고 기념합니다. 21일, 66일, 100일과 같은 의미 있는 기간을 정해 특별한 의식을 만듭니다. 낡은 자아와 작별하는 의식을 합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선언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과거의 사진이나 물건들을 정리합니다. 새로운 미래를 상징하는 물건들을 구입합니다.
이러한 상징적 행위들이 변화를 더욱 구체화하고 견고하게 만듭니다. 무의식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변화의 과정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듭니다. 창조적 활동을 통한 표현이 중요합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거나 음악을 만드는 등 자신만의 창조적 활동을 찾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무의식의 내용을 의식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내면의 변화를 외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합니다. 새로운 비전을 시각화하는 도구가 됩니다. 예술적 표현은 좌뇌와 우뇌를 통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감정적 해방의 출구가 되기도 합니다. 자기 표현의 새로운 방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정체성 변화의 강력한 촉매제가 됩니다. 봉사와 나눔을 통해 변화를 확장합니다. 자신의 변화 경험을 다른 이들과 나눕니다. 비슷한 여정을 걷는 이들을 돕습니다. 더 큰 선을 위해 봉사합니다. 이타적 행위는 변화를 더욱 견고하게 만듭니다. 개인적 성장을 넘어선 더 큰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이들의 변화를 돕는 과정에서 자신도 더욱 성장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변화의 완성입니다. 개인의 변화가 집단의 변화로 이어지는 순간입니다. 변화의 과학적 증거. 뇌 영상 연구는 생각만으로도 뇌의 구조가 변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런던 택시 운전사들의 연구에서 길을 배우는 동안 해마 영역이 실제로 커졌습니다. 피아니스트들의 운동 피질 영역이 일반인보다 더 발달했습니다. 8주간의 마음챙김 명상 후에 편도체의 크기가 감소하고 전전두엽 피질이 두꺼워졌습니다. MRI 스캔은 생각과 믿음이 실제로 뇌의 물리적 구조를 바꾼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새로운 시냅스 연결이 형성되고 뉴런의 밀도가 증가하며 신경회로가 재구성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어떤 연령에서도 가능합니다. 평생에 걸쳐 뇌는 변화할 수 있는 놀라운 가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실에서 진행된 실험들은 더욱 놀라운 결과를 보여줍니다. 피험자들이 특정한 손가락 운동을 상상하기만 해도 실제 근력이 증가했습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근육량이 늘어났습니다. 피아노 연주를 머릿속으로 연습하는 것만으로도 실제 연주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실험들은 단순한 생각만으로도 신체의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상상과 현실 사이의 경계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모호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의식의 힘이 물질 세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유전자 발현 연구는 더욱 근본적인 차원의 변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와 평화로운 상태일 때 서로 다른 유전자들이 활성화됩니다. 명상을 하면 노화 방지와 면역력 강화에 관련된 유전자들이 켜집니다. 사랑과 연민을 느낄 때는 치유와 재생에 관련된 유전자들이 활성화됩니다. 이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DNA 수준에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전자는 고정된 운명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에 반응하는 역동적인 시스템인 것입니다. 후성유전학이라 불리는 이 새로운 과학은 의식이 생물학을 바꿀 수 있다는 혁명적인 통찰을 제공합니다. 면역체계 연구는 의식과 신체의 놀라운 연결을 보여줍니다. 행복한 영화를 볼 때 면역 글로불린 A가 증가하고 자연살해 세포의 활성도가 높아집니다. 진정한 웃음은 림프구의 수와 활성도를 증가시킵니다. 깊은 명상 상태에서는 인터페론 수치가 상승하고 염증 지표가 감소합니다. 감사와 사랑의 감정을 느낄 때는 면역력 강화 유전자들이 활성화됩니다. 이는 단순한 심리적 효과가 아닌 실제 생리학적 변화입니다. 연구자들은 혈액 검사를 통해 이러한 변화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 상태가 직접적으로 면역 체계를 조절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입니다.
하트메스 연구소의 실험들은 마음의 상태가 물리적 현실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줍니다. 사랑과 감사의 상태에서는 심장의 전자기장이 일관되고 조화로운 패턴을 보입니다. 이 전자기장은 몇 미터 밖에서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장이 다른 사람의 뇌파와 심장 리듬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의 평화로운 상태가 주변 사람들의 생리적 상태도 안정시킵니다. 실험실에서는 이러한 효과가 심지어 DNA 샘플의 구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의식이 만드는 에너지장은 물질 세계와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입니다. 양자물리학 실험에서는 더욱 근본적인 차원의 증거들이 나옵니다. 이중슬릿 실험에서 관찰자의 존재 여부가 입자의 행동을 바꿉니다. 양자 얽힘 현상은 의식과 물질이 깊은 차원에서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양자 터널링은 불가능해 보이는 변화가 순간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발견들은 우리가 알고 있던 현실의 본질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합니다. 의식이 단순히 뇌의 부산물이 아니라 현실을 창조하는 근본적인 힘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이는 우리의 변화 능력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집단 의식 연구는 개인의 변화가 어떻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줍니다. 마하리시 효과 연구에서는 도시 인구의 1%가 명상을 하면 전체 범죄율이 감소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평화 모임이 열리는 동안 주변 지역의 폭력 사고가 줄어듭니다. 대규모 기도나 명상 모임이 진행될 때 주변의 무작위 숫자 생성기의 패턴이 더 일관되게 변합니다. 이는 의식이 만드는 장이 물리적 현실에 측정 가능한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입니다. 한 사람의 의식 변화가 전체 장에 파동을 일으키고 이는 다시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모두 거대한 의식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장기간의 추적 연구는 의식적 실천이 노화 과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명상 수행자들의 텔로미어 길이가 일반인보다 더 길게 유지됩니다. 규칙적인 마음챙김 수행은 세포 노화를 늦추는 효소의 활성도를 높입니다. 사랑과 감사의 감정을 자주 경험하는 사람들은 노화 관련 유전자의 발현이 줄어듭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실제로 생물학적 나이를 낮출 수 있습니다. 이는 의식의 상태가 생명체의 가장 기본적인 과정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문자 그대로 생체 시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뇌, 장 연결 연구는 생각이 어떻게 전신에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줍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장내 미생물의 구성이 변합니다. 불안한 생각은 소화 기능을 저하시키고 염증을 증가시킵니다. 반대로 평화로운 상태에서는 유익균이 증가하고 면역 기능이 강화됩니다. 장내 미생물은 다시 뇌의 신경 전달 물질 생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마음의 상태가 신체의 모든 시스템과 상호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생각이 전신의 생화학적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는 진정한 치유가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고대의 지혜를 현대 과학이 입증하는 것입니다. 에피제네틱스 분야의 최신 연구는 우리의 사고방식이 다음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트라우마로 인한 유전자 변형이 자녀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건강한 생활 습관도 유전적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의 명상 수행이 자녀의 스트레스 저항력 관련 유전자를 강화시킵니다. 이는 우리의 의식적 선택이 단순히 개인적 차원을 넘어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만드는 변화는 미래 세대의 생물학적 기반을 형성합니다. 이것이 의식 진화의 세대 간 영향력입니다. 신경 네트워크 연구는 변화의 순간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합니다. 오랫동안 강화된 신경회로가
갑자기 재구성되는 상전이 현상이 관찰됩니다. 마치 물이 갑자기 얼음으로 변하는 것처럼 의식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은 보통 강한 감정적 경험이나 깊은 통찰과 연관됩니다. 뇌의 기존 네트워크가 붕괴되고 새로운 패턴이 형성됩니다. 이는 급격한 인식의 전환이나 갑작스러운 습관의 변화가 어떻게 가능한지 설명합니다. 변화는 점진적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순간적인 도약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의식 연구의 최전선에서는 더욱 혁명적인 발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식이 뇌의 산물이 아니라 뇌가 의식의 수신기일 수 있다는 가설이 제기됩니다. 임사체험 연구에서는 뇌 활동이 멈춘 상태에서도 선명한 의식 경험이 보고됩니다. 양자물리학자들은 의식이 물질 세계의 근본 속성일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우리가 알고 있던 현실의 본질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합니다. 의식의 잠재력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이제 우리는 과학적 증거들을 통해 변화의 가능성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긍정적 사고나 맹목적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험실에서 검증된 객관적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믿음이 실제로 현실을 창조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플라시보 효과의 진정한 의미이며, 이제 우리는 이 힘을 의식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바로 플라시보다. 지금까지 우리는 플라시보 효과의 과학적 증거들을 살펴보았고, 뇌가 어떻게 현실을 만들어내는지 이해했으며, 실제적인 변화의 방법들을 탐구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진정으로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은 더 이상 신비주의적 관념이 아닙니다. 실험실에서 증명된 과학적 사실입니다. 당신의 뇌는 매 순간 현실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믿음이 바로 치유의 힘입니다. 조 디스펜자 박사는 말합니다. 당신이 바로 플라시보입니다. 어떤 약이나 외부의 힘이 아닌 당신 안의 무한한 가능성이 모든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과거의 프로그래밍 속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현실을 창조해낼 것인가? 당신은 이미 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영혼의 바람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의식 성장과 변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가겠습니다. 여러분과 이 여정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함께 깨어나고 있습니다.